예, 고전 명작 읽기 10주 공부를 합시다. 10주 차는 10주에는 제인 오스틴 소설 오만과 편견을 읽어봅시다. 오만과 편견. 어,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세 차례나 만들어졌죠. 오만과 편견. 그래서 사랑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만한 좋은 텍스트입니다. 오만과 편견. 고전 명작 읽기 10주 공부를 합시다. 1차 시 50분, 2차 시 50분 이렇게 나누어서 또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. 1차 시입니다. 오만과 편견. 자, 오만과 편견 1차 시에는 이제 그 영화의 그 스틸 컷 화면을 이제 음, 편집을 해서 줄거리와 주제, 이야기를 나누고 2차 시에 가서는 또 이 텍스트의 주제를 좀 확장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결혼 내지는 사랑의 조건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. 아, 지금 이제 이게 영화의 장면들을 어, 편집을 해서 일단 여러분이 보기 좋게 지금 배치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. 이 이제 영화가 그 원작 소설을 그대로 또그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기는 더 편합니다. 아, 하트퍼드셔의 한 작은 마을 시골이에요, 시골. 시골에 베넷가의 5딸이 있습니다. 베넷의 이제 아버지 그 성씨죠, 가부장 베넷. 그래서 보면 이제 에, 그 베넷가의 이제 그 부인입니다. 그러니까 5딸의 어머니가 있죠. 예, 누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까? 둘째 딸이군요. 예, 둘째 딸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. 뒤에 이제 첫째 딸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5명의 딸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렇습니다. 장성한 5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의 가장 큰 스스로의 그 어떤 책무는 뭘까요, 여러분? 결혼하는 거죠. 딸들을 좋은 혼처를 찾아서 결혼시키는 것이 이 어머니의 유일한 거의 그 생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. 지금은 이제 21세기 한국은 결혼이 필수인 시대는 이미 아니죠. 비혼자도 많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때는 영국에서는 결혼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이때 영국에서는 여성에게는 이렇게 그 재산을 상속하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는 그런 법이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하여튼 최대 관심은 딸 아이들을 좋은 그 혼처를 이렇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.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감수하면서 자 인물들 상황 조금 설명했습니다. 이제 이쪽이 큰 딸입니다. 큰 딸. 예. 어, 장녀 제인. 순진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만사에 겸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둘째, 엘리자베스, 이제 리찌라고 하는 이제 애명으로 불립니다만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재기발랄한 둘째, 할 말은 하는 예, 똑똑합니다. 음, 첫째,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예요. 이 오만과 편견의 중심 서사는 이 언니, 물론 이제 둘째 엘리자베스가 주도하긴 합니다만은 엘리자베스 그리고 언니 부수적으로 사랑과 결국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
그 해피엔딩으로 결혼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소설이고 영화고 그렇습니다.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. 인물들, 주요 인물들. 첫째 딸 에, 제인, 둘째 딸 리치, 엘리자베스. 자, 이제 둘째 딸이죠. 둘째 딸 엘리자베스죠. 엘리자베스 혼자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, 그러니까 이 시골 마을이어서, 그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는 또 귀족들은 가정교사를 이렇게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만은, 여기는 이제 시골 마을인데다가 뭐 부유한 집은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민의 집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고, 예. 그런데 이제 이 둘째 딸은 혼자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합니다. 아버지, 예, 아버지. 그다음에 어머니, 예. 지금 이제 이 장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딸들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,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야 뭐 인연을 맺고 결혼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거의 유일하게, 지금이야 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뭐 이성이든 어떤 그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죠. 그러나 그때 이 당시에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개최하는 소위 무도회, 예, 서로 이제 다 선남 선녀가 모여서, 선남 선녀만 모인 게 아니라 어머니도 이제 무도복으로 이렇게 갈아입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동네에 뭐 아저씨, 아주머니, 예, 할아버지, 할머니도 그러니까 온 동네 그 인근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이제 춤을 추고 서로 또 그 상호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행사가 보니까 이제 이런 무도회입니다. 그래서 이 어머니는 무도회가 열리면 자신도 이제 곱게 차려입었지만 이 딸 5명에게 아주 그 예쁘게 치장하도록 해서 무도회에 데리고 나갑니다. 목적은 단 하나겠죠. 뭔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 알죠. 설명했으니까. 아버지는 이제, 아버지도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짐짓 이렇게 태연한 척하고 집에 계십니다. 어머니가 그런 걸 다 떠맡아 하죠. 예. 여기 이제 이 시골 마을에 이제 귀족 청년 2명이 이 별장으로 이제 잠시 좀 쉬러 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귀족 청년들이 주관을 해서 이제 무도회가 지금 열리는 겁니다. 예, 예, 별장입니다. 어떤 인물이, 어떤 그 귀족 청년들인가 2명인데 뒤에 나올 겁니다. 예. 우선 이 이제 이쪽이 빙글리, 웃고 있죠. 빙글빙글. 개그, 아재 개그를 했습니다. 자, 빙글리, 귀족 청년입니다. 귀족 청년 빙글리. 그리고 여기는 또 다시, 둘 다 친구죠. 둘 다 뭐 귀족이고 귀족 청년들입니다. 여기는 좀 도도하게 보인 이 여인은 이 다시의 여동생입니다. 그러니까 이 3명의 젊은이들이 이 마을에 있는 자신들의 별장, 이제 이 친구, 이 다하시의 별장입니다. 예, 다하시의 별장에 잠시 쉬러 오는 거죠. 쉬러 와서 이제 무도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. 돈이 많으니까 뭐 그 비용을 이제 자신이 되는 거죠. 예. 자,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, 근데 이제 이 빙글리는 표정이 뭐 좀 그 뭐 밝죠. 이 빙글리, 빙글리의 동생은 좀 도도한 표정이고, 특히 이 다시의 표정을 보세요. 뭔가 좀 굳어 있죠. 이 소설, 또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각색한 이 영화의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 계속 우리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오만과 편견. 자, 오만해 보이지 않습니까? 예. 굳어 있죠.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귀족 청년은 이런 무도회에 익숙하고, 그다음에 이제
이런 시골 마을에 무도회가 열릴 때, 그 일테면 여기 다시 앞으로 가보죠. 이 어머니가, 이 5딸을 둔 어머니가 딸들을 잘 이렇게 예쁘게 입혀서 꾸며서 무도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대강 압니다. 그러면서도 그 빙글리는 뭐 그런 상황을 뭐 그러려니 이해를 하고 그냥 상황을 즐깁니다.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렇지 못해요. 그래서 이 시골 사람들의 이런 이 무도회에 숨겨진 그런 어떤 속물적인 어떤 욕망, 이런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, 이 5딸을 둔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도 이를테면 좀 싫어하는, 비릿하게 보는 그런 성격의 청년입니다. 그러니까 얼굴이 좀 굳어 있죠. 그러나 이제 하여튼 무도회에 왔으니까 그 파트너와 이렇게 이제 뭐 파트너가 어떻습니까? 그 느낌이 좀 좋은 그런 상대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겠죠. 그래서 이들도 무도회에서 춤을 춥니다. 파트너를 봅시다. 짐작했죠? 자, 빙글리 다시. 파트너는 이 소설에서는 당연히 누굴까요? 이 2사람이 되겠죠. 왜냐하면 이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와 그 일정한 음, 미모와 교양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을의 처녀들이기 때문에 이 귀족 청년 2사람은 그들과 이제 뭐 손을 잡고 어, 춤을 추고 이 시간을 즐깁니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인데 이제 에, 그 오만과 편견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편견은 뭡니까? 누군가 상대를 이제 평가할 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그 상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 상대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상대에게 갖게 되는 어떤 첫인상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느낌이 중요해 이런 노래 있다니까요. 느낌이 중요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그 느낌.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자료 보면 그 0점 몇 초인가 하여튼 짧은 순간 보자마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다고 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형성하고 있는 나름의 어떤 그 세계를 또 사람을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각각 다 우리가 있죠, 나름대로. 그래서 자신의 관점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봤을 때 뭐 호감, 비호감, 그다음에 호감의 요인들.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각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, 그다음에 내가 왜 그 호감을 갖는지 또는 비호감을 갖는지가 어쨌든 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죠. 음. 자, 다시와 이제 이 소설에서 우리가 이 10주 고전 명작 읽기 10주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읽어 나가면서 가장 이제 늘 이렇게 텍스트를 읽으면서 기록을 하거나 할 게 뭐냐면 인물 소설 구성의 3요소 설명했던가요? 인물이죠. 인물. 그다음에 배경, 그다음에 사건. 이 3가지가 있어야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죠. 예, 모든 이야기는 이 3구성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. 사람, 그리고 배경, 그리고 뭐라고요? 사건. 배경은 이제 뭐 역사적, 그다음에 시간적, 공간적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. 자,
자, 그래서 봅시다. 그런데 이제 이 인물들 서로 이렇게 한 장에다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여러분이 그냥 잘 메모를 하기 바랍니다. 이 소설을 읽었어도 그 외국 소설이기 때문에 인물들이 이제 우리 그 뇌리에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는 건 또 아닐 수 있으니까 메모를 인물만 메모를 하면 돼요. 다른 것은 인물 간의 관계를 이렇게 메모해 가면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타면 충분하게 줄거리를 이렇게 이제 구조화해서 우리 머릿속에 입력을 할 수가 있어. 그래서 다시 자, 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인물 첫째 제인, 둘째 엘자베스, 인물들. 그리고 빙글리, 다시. 자, 넘겨봅시다. 그런데 이제 제3의 인물들이 끼어들어요. 그야말로 보조적인 인물들이 끼어드는 거죠. 두 여성 인물과 두 남성 인물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,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어떤 감정의 어떤 그 어긋남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정하게 갈등, 하나의 사건이죠. 갈등이 빚어지고 그래서 만남과 헤어짐, 그다음에 오해가 증폭되고 그러나 나중에 결국 그 오해가 해소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혼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 서사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제3의 인물들, 보조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. 자, 콜린치. 아까 이야기했습니다. 그 19세기 영국에서는 이렇게 그 시집가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는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는 법이 있었단 얘기죠. 그래서 지금 그 이 딸 5명이 아직 아무도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만약에 늙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? 그때 당시는 여성이 직업을 에, 그 갖기가 어려웠겠죠? 직업도 없고 뭐 이제 뭐 그 하녀라든가 이런 이제 어,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5이 있고 근데 결혼을 해야 상속이 되고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딸 5이 그래서 상속자가 이제 그 사촌을 이렇게 찾는 모양이에요. 줄을 찾아서. 그래가지고 이 콜린즈라고 하는 이제 남성이 사촌이 이 집안의 이제 상속자로 딱 이렇게 이 집안에 나타나는 겁니다. 콜린즈.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작은 개척교회의 이제 목사입니다. 누군가의 후원을 귀족 부인의 후원을 받아서 작은 교회의 개척교회의 목사로 있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상속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집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. 한번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. 집도 보고 그래서 딱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. 식사. 누구 옆에 앉아 있습니까? 첫째 딸. 건너편에 둘째 딸. 나름대로 이제 이 집이 뭐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닙니다. 그러나 이제 조금 농장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하녀들은 또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. 식사를 하면서 이 이제 콜린지는 이제 이 첫째 딸, 제일 예뻐요. 첫째 딸, 제일 예쁘니까 제인 예쁘니까 이제 그 첫째 딸과 결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자신의 속내를 이제 이 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.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이 다른 이제 자기가 상속의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첫째 딸 제인과 자기가 결혼을 하면 이 나머지 이제 식구들도 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같이 살 수가 있다. 하나의 당근을 또 이렇게 제시하면서 제인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심을 드러내죠. 그런데
이들의 어머니가 이제 깜짝 놀랍니다. 그러면서 우리 딸은 이 제인은 약혼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아까 제인이 이 빙글리와 이렇게 이제 서로 이 무도회에서 만나서 춤을 추고 서로 또 두 사람이 좀 호감을 갖게 됩니다. 호감을 갖게 되고 그걸 그 어머니가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죠. 예.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 자신의 첫째 딸 제인을 이 빙글리와 이제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을 당연히 갖고 있겠죠. 이 얼굴 굳은 표정의 귀족 청년 다시는 둘째 딸 엘리자베스와 이제 춤을 추고 또 서로 호감을 갖게 돼요.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는 바로 그런 어떤 속물적인 이 시골의 그런 분위기를 몹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 이제 드러나죠. 그다음에 다른 친구하고 하고 있는 말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 엘리자베스는 이 다윗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. 지나치게 오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갖게 되는 거예요. 호감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방지네라고 그런 편견을 갖게 되고 이 다시도 이 시골의 그런 속물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또 매우 싫어하는 서로 편견을 갖게 되는 거죠. 서로 호감은 열정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하여튼 이제 이 빙글리와 이 엘리자베스는 아니 그 제인 첫째 딸은 약혼자가 있다라고 이 상속자 콜린지에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.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콜린지는 이제 그 다음번 둘째 딸 엘리자베스에게 또 청혼을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엘리자베스에게 이제 그 퇴짜를 맞춰 꿈도 꾸지 말라고 예,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. 민망한 이 콜린즈는 나중에 이제 이 다섯 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제인의 친구, 이 마을에 사는 가난한 어떤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. 이 콜린즈가. 예. 자, 그다음에 또 나타나는 제3의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위크햄 중이. 자,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자, 다시 이 이제 다시와 빙글리가 이 마을에 있는 자신의 그 별장에서 잠시 이제 머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무도회를 베풀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이제 중간에 와중에 이 마을을 이제 군대가 훈련을 위해서 이 마을을 이제 그 좀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마을에서 잠시 이제 머물게 됩니다. 머물게 되는데 그 위켐 중위는 또 누구냐? 이 사람은 이 다시 집안의 집사였어요. 자기 아버지가 위켐 중이가 알겠죠? 이 다시 집안의 집사였는데 이제 이 다시의 아버지가 이제 그 노환으로 숨을 거둘 때 이 위크햄 중위에게 또 자식처럼 생각을 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좀 그 하나의 상속처럼 많은 돈을 줍니다. 그런데 이 위켐 중위는 남봉꾼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도박 이런 걸 또 좋아해 가지고 그 재산을 이제 물려받은 그야말로 이제 그 신분상으로 주인인 그 다시의 아버지가 좀준그 적지 않은 그 돈을 다 날려버려요. 그리고 또 이 다시의 여동생을 또 유혹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다시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까 1800년도 영국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이제 그때 당시는 예, 군대에 그러니까
장교들이 되면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 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이제 가난하고 그런 그 청년들이 이제 입대를 해서 장교로 가고 그랬던 모양입니다. 이큐엠 중위는 바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마침 이큐엠 중위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가 훈련을 위해서 이동하다가 이 마을에 며칠 머물게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. 자, 아까 무도회에서 이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는 서로 이제 그 파트너가 돼서 춤을 추게 되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.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하시는 이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를 비롯한 이 시골 사람들의 그런 속된 어떤 속물적인 그런 욕망을 좀 비릿하게 보는 입장이고, 그다음에 이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그런 말과 표정을 통해서 매우 오만한 사람이다라고 호감을 가지면서도 매우 오만하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. 그러는 중에 이 위크엠 중이를 이제 만나게 돼요. 그래서 이 다하시가 그래서 위크햄 중이로부터 어 아니 이제 엘리자베스가 다하시가 아니라 자 다하시는 이 남성을 귀족 청년을 말하고요.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그 마을에서 지나가다가 위켐 중이를 만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. 나누 이제 왜그 이 무도회에는 오지 않았느냐라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유캠 중이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. 좀 못된 사람이죠. 거짓말을 합니다.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? 유캠 중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? 이 다시 집안의 집사로 있던 음,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또 다시 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다시와는 이제 신분은 다르지만 어쨌든 한 집안의 형제처럼 지냈던 그런 사람인데 다시 아버지가 떼어준 적지 않은 돈을 도박에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다시 여동생도 또 유혹을 해서 어디 이제 같이 좀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유케임 중에는 이 다시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고 장교로 그러니까 이 유케임 중위는 이 다시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죠. 올바르지 못하는 행위를 한 거죠. 그런데 이 다시에 대해서 이제 나쁜 감정을 또 갖고 있습니다. 원래 나쁜 짓은 지가 해놓고 그렇죠?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다시 아버지가 이제 물려준 일정한 그 돈을 재산을 다시가 다 빼앗아 가고 자기를 이 집안에서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매정하고 그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근데 엘리자베스는 또 그 말을 듣고 본래 이제 이 다시의 표정과 이 시골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도 이제 들은 터라서 엘리자베스는 이 다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증폭돼요. 알겠죠? 무슨 말인지 오만과 편견입니다. 오만에 겸손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데다가 이제 이 잘못된 정보, 유캠 중위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니까 엘리자베스로서는 다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많이 이 사파에서는 내가 많이 생략을 했는데 아까 이 엘리자베스의 언니가 누굽니까? 제인이죠. 이 첫째 딸, 제인 앞에 제일 앞에 볼까요? 제인, 제인. 이 제인과 이 귀족 청년 중에서 다시 빙글리 자꾸 나도 헷갈립니다. 헷갈리는 건 아닌데 얘가 빙글리 화난 표정이 빙글리 굳은 표정이 다시 오만한 표정에 그렇게 이제 잘못 그 이미지화 되어 있는 하여튼 이 빙글리와 첫째 딸 제인이 뭐라 그럴까 좀 교제를 한다고 그럴까 이 마을에서 그렇습니다. 왔다 갔다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그러니까
이 그 여동생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하시도 마땅치 않게 생각해서 이 빙글리에게 이 마을을 떠나서 "우리 파리로 돌아가자."라고 하고 파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같이.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빙글리는 이 마을에 와서 잠시 쉬면서 만나게 된 이 제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그 좋은 생각은 이제 느낌은 있지만 뭐 크게 뭐 이를테면 밤잠을 설치고 뭐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이를테면 시련의 뭐 아픔을 뭐 느낀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다만 이제 이 정말 마음씨 착한 이 제인은 드러내진 않지만 슬픔에 잠기죠. 왜냐하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어느 날 파리로 가 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제인의 입장에서는 인제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, 그다음에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,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망과 일정하게 인제 슬픔을 갖고 있죠.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인제 에 어찌어찌 해서 이 엘자베스가 엘자베스가 어 파리에 있는 다하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. 인제 그 방문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생략해서 그렇군요. 요 인제 이모와 이모부를 따라서 그 되면 파리로 가서 가다가 가서 이 다하시의 집을 방문하게 돼요. 다하시 집이 지금 이 캡처 화면이 조금 뒤에가 있긴 한데 굉장히 이를테면 굉장히 부자죠. 굉장히 부자입니다. 여기 이렇게 집이 아주 뭐 미술관 같죠? 이런 그 조각들도 많고 이게 다 아시 조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조금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또 호감도 있었기 때문에 인제 이제 만나보고 싶은 그런 또 생각이 들고 그러겠죠. 그래서 인제 만납니다. 만나는데 또 이 인물은 누구냐, 인제 이 다하시의 친구, 무슨 대령입니다. 그런데 이 대령이 무슨 이야기를 해 주냐면 자신의 친구가 얼마나 이 다하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이 엘리자베스 앞에서 인제 이야기해 줘요. 자기 친구니까. 딱 눈치를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하고 다하시하고 서로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인제 좀 좋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이 다하시, 내 친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. 그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마냐면 그 시골 지방을 인제 이 다하시하고 또 다하시 친구 누구였습니까? 빙글리였죠. 시골에 잠시 여행을 가서 있다가 그 친구가 그 하찮은 시골 처녀와 좋아하고 어 하마터면 결혼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를 끊게 하고 그 친구를 파리로 인제 돌아가게 할 만큼 친구에게 뭐 의리가 있고 사리 분별력이 있는 그런 '매우 좋은 친구다.'라고 이 대령이 다하시를 칭찬하는 거죠, 이를테면. 근데 엘리자베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제 무엇이 명료해집니까? 왜 갑자기 그 빙글리가 자신의 언니 제인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보아하니 둘이 서로 좋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방법 없이 말 한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파리로 떠나 버렸는가, 그리고 언니가 슬픔에 잠겨 있는가에 관한 소위 비밀이랄까, 뭐 비밀이라기보다는 석연치 않았던 그런 의문이 해소가 되죠. 어떻게 해요? 그게 다 이 시골 사람들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이 다시의 짓이었구나. 그러니까 이 빙글리와 언니 제인의 관계를
끝내게 했던 데는 이 다시의 역할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. 이제 알겠죠? 예.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시 자신의 친구를 좀 높여 주려다가 이 엘자베스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석연찮은 어떤 그 이야기를 명쾌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. 이 엘자베스에게. 알겠죠?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실망하고 화가 난 표정으로 이 집을 뛰쳐나갑니다. 근데 마침 또 비가 오죠. 이런 장면 때는 비가 오죠. 이 표정이 애처롭죠? 예. 그래서 이제 다윗이가 제인을 찾아가서 어, 맞다. 그건 맞지만 내가 그렇게 했다. 그러나 그건 뭐 어쩔 수 없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고 그럽니다. 근데 이 엘자베스에게는 안 통하죠. 예,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. 지금 화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.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우울하고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표정이죠. 자,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갈피를 잘 못 잡는 거예요. 혼란스러운 겁니다. 왜겠어요? 이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. 있는데 이제 그 다윗이 아까 위켐 중이한테도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데다가 또 오만 방자한 데다가 또 자기 언니의 사랑을 깬 장본인데다가 이런 어 결코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는 또 고백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이 사건을 반전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. 그게 뭐냐? 요거 이제 넘어가고요. 예. 또 앞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뒤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. 이제 울고 있죠. 이게 뭐냐면 이건 둘째 딸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집안의 다섯째 딸, 제일 막내 어린 그 속 없는 막내가 그 일을 저질렀어요. 어떤 일? 누구겠습니까, 여러분? 여기에 나왔던 앞에 설명했던 남자들 중에서 위크햄 중이, 남봉꾼, 예? 예. 이 위크햄 중이가 아까 위크햄 중이 있었죠? 어디? 예, 예, 여기 이 위크햄 중이가 또 이 마을에 좀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베네가의 제일 막내딸, 제일 속 없는 막내딸, 그러니까 이 제인의 제일 아래 동생을 유혹을 해서 어디론가 그렇다면 도망가 버려요. 이 말을 떠나버린 거죠. 그 소식을 전에 듣고 이제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. 아, 우선은 제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제 어린 여동생의 그 선택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, 지금. 왜냐하면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남자와 어디로 가버렸다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엄마는 이제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화병이 난 거죠. 화병이 나고 근심 걱정으로 자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막내딸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려니와 딸 전체에 대한 걱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당시에 1800년, 그러니까 19세기 초기에 영국에서는 지금 딸이 다섯인데 그중에 한 명이 제일 막내딸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바람나서 이를테면 눈 맞아서도 가버린 거잖아요. 바람난 건 아니고 눈 맞아서도 가버린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게 당연히 이 집안에 나머지 딸 네명도 이를테면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겠죠. 그러니까 좋은 혼처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.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. 그러니까 이제 막내딸, 그 속 없는 막내딸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려니와 나머지 네 명의 딸, 그러니까 딸들에 대한 걱정, 근심으로 이제 이 엄마가 이제 끙끙 앓고 지금 누워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자, 뭐,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? 소설이든 영화든 이 어려움이 봉착했죠.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달한 겁니다. 그럴 때 결국은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? 어떤 계기가 일어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맺히는 것이 풀어지겠죠. 그래야 이제 이야기가
끝을 맺을 테니까. 그렇죠? 소설과 영화, 이 소사체, 이야기를 가지고, 이야기는 언젠가 끝이 나죠. 끝이 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시간 예술이죠. 영화는 뭐, 요즘에는 기니까 한 2시간? 예. 소설은 이제 뭐 단편, 중편, 장편, 대하소설에 따라서. 그러나 아무리 긴 10권짜리 대하소설도 끝날 때가 있죠.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.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시리즈로 많이 이렇게 방영되기도 하지만, 뭐 시리즈 시즌 2, 3까지 있어도 하여튼 끝나잖아요. 그러니까 끝나야 돼요. 이 소설과 영화가 끝나야 돼.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해결돼야 끝나겠죠. 자, 해결됩니다.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? 해결됐죠. 오픈카 타고 이육회임 중이와 이 철없는 막내딸 활짝 웃으면서 왔네요. 누가 해결해 줬을까요? 다시가. 예. 그래서 이제 그 잠깐만요. 저 앞에 갈게요. 이 다하시가 네,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좋아하죠. 좋아합니다. 예,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크햄 중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하시로 봐서는 엘리자베스가 오해할 만한 섭섭한 일을 지금 자기가 했잖아요. 그런데다 위크햄 중이가 또 여기 이 막내딸을 또 데리고 들어 가버렸고,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합니다.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서 유크엠 중이에게 많은 지참금을 쥐어주고, 정식으로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오픈카 타고 이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. 인사를 하러 와서 이제 그 다하시는 자기가 돈을 주면서 이 일을 해결했던 것을 말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 속없는 막내딸은 다 이야기합니다. 그분이 이렇게 도움을 줘서 어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듣는 거죠. 이렇게 듣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해결해 줘야 될 게 있죠. 누굽니까? 빙글리와 첫째 딸 제인과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 엘리자베스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죠. 맺혀 있는 걸 다 두 가지를 풀어 줘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다하시가 하여튼 온힘을 기울여서 두 가지 곤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. 하나가 그 막내딸 오크엠 중이 해결해 주는 거죠. 정식으로 결혼하게끔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가족이 안심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친구 방글리를 또 오해를 풀게 해주고 방글리가 이 첫째 딸 제인에게 찾아옵니다. 또 둘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청혼을 합니다. 빙글리가 청혼합니다. 이 귀족 청년 잘생기고 마음씨도 괜찮고 건실한, 예, 돈도 많고 뭐 하나 어디 하나 손색 없는 그런 빙글리가 청혼을 하는데 제인이 거절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죠. 그래서 결혼합니다.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엘리자베스네요. 엘리자베스는 이제 지금 망설이고 있죠. 아직도 고민에 빠져 있어요. 이 모든 사건을 경고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. 그, 그, 다하시에게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자베스가 그냥 달려가서 이렇게 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 자존심도 있고 그러는데.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자신이 생각했던 그 다시에 대한 그런 소위 편견들은 올바른 것이었는가 약간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해결해야 될 게 남았죠. 누굽니까? 예, 그 다하시와 이 엘자베스와의 관계만 이제 끝나면 모든 관계,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. 이들 관계가. 예, 그러니까 끝납니다. 그래서 이 다하시는 또 청혼을 하고 엘자베스는 또 고백을 하고 서로 그래서 아주 행복한 그런 상태로 이 소설, 영화는 끝이 나는 거죠. 예. 자, 이제 이 장까지만 하고 1차 시는 이제 끝내고 쉬었다가
2차 시도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뭐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제 수업 시간표를 잘 관리하면서 1차 시 듣고 2차 시 듣고 그렇게 일정 관리를 잘 하기 바랍니다. 일주일이나 된다고 해서 느슨하게 놔두면 이렇게 맥락이 끊기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고 출결 관리가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루에 이렇게 1차 시 듣고 좀 쉬었다 2차 시 듣고 해서 한 과목 한 과목씩 마무리를 하기를 바랍니다. 아마 그렇게 하고 있겠죠? 자,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빙글리와 제인은 제인이 첫째 딸이었죠. 빙글리와 제인은 굳이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직감에 의한 결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제인과 빙글리는 무도회에서 처음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, 그다음에 몇 차례 이제 왕래하면서 그 좋아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고, 그러다가 이 친구인 다시가 일단 방해를 해서 헤어졌다가 다시 또 그 다시의 주선으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이제 그 청혼을 하고 승낙을 하고 결혼에 이르죠.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은 생략됐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무도에서 만나고 몇 차례 서로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, 그러니까 소위 직감. 직감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다 서로. 물론 이제 실제로 보면 제이는 아름답고 어, 선량하고 마음이 착하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. 빙글리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뭐 상속 재산이 많은 귀족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또 겸손하고 성격도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건실한 청년입니다.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, 그러나 이제 그걸 충분하게, 사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어,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좋아요. 왜냐하면 24시간 일상을 함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것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렇지 않죠. 그건 왜 그렇습니까? 결혼은 그냥 생활이거든요. 결혼 생활. 생활은 뭡니까? 24시간, 24시간을 공유하면서 그때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신비로움이랄까, 상대에 대한 이런 것이 사라져요. 실체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미처 몰랐던 것을 결혼하면 알게 되죠. 이를테면 그 드라마,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도 내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최근에 봤는데, 그 이제 보면 그 남자가 그 식사를 할 때 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밥을 먹더라고요. 그 국물도 후루룩, 그러니까 좀 조심성 없이.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 밉고 싫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거예요.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. 나는 결혼해서 살아가기 때문에. 우리 이제 고전 명작 읽기를 듣는 그 목포 해양대학교 친구들은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다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고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뭐 그럴 때겠죠. 내가 초치는 거 아닙니다. 예. 그런 과정 나도 다 겪었기 때문에. 그래서 빙글리와 제이는 바로 이제 그런 소위 직감에 의한 결혼을 한 거고, 다시와 엘리자베스 둘째 딸은 결국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빙글리와 제인처럼 무도에서 처음 만났고 호감을 가졌고, 그러나 어떤 편견을 갖고 서로를 좀 그 신뢰하지 못하고 또 오해가 증폭되고 갈등이 있고, 그러는 가운데 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고, 그것을 그러니까 그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를,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
잘하더라는 얘기죠. 그래서 결국은 결혼에 이제 다 많이 알아가니 서로 다 알게 된 거죠.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, 서로. 그래서 결혼에 이르게 되고. 자, 그래서 어떤 결혼이 바람직한 결혼인지는 그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. 단정적으로. 그러나 이제 이성적인 결혼이 더 낫긴 하겠죠. 이성적 서로를 많이 알아보는 과정을 경과한 다음에 결혼했을 때 그 결혼을 좀 후회하거나 물리거나 그런 확률이 좀 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편견은 뭡니까?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. 자,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 고전 명작에 있기 쉽죠.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1차 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. 쉬었다가 2차 시에서 이제 이 소설의 주제를 또 확장해서 어, 결혼의 조건, 결혼과 사랑의 조건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